이건 뭐 자르는 거예요? 이게 살치. 근막이 있어가지고 근막 때문에 질긴 느낌이 받아요. 근육을 싸고 있는 저 하얀 막들, 그 기름 속에 보면 막이 있어요. 고기를 질기다고 먹다가 뱉어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식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각으로 잘라줘요. 그런 각이 따로 있어요? 결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결이 이렇게 얘처럼 나오겠죠. 문제가 뭐가 되냐면 결을 가지고 있는 고기를 먹으면 질겨요. 결을 끊어줘요. 결이 이렇게 끊어진 상태가 마블링 이렇게 돼야 맛있다는 거죠. 쓰고 남은 고기들은 보관을 할 때 나는 항상 알루미늄 포일을 써요. 왜 호일을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뒷부분이고 이것도 사람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요 반짝거리는 부분으로 그래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관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공을 하는데 이게 금속이니까 열 전도율이 높잖아요. 냉을 좀 잘 받아서 고기 신선도로 잘 보관할 수가 있어요. 되게 과학적이네. 진공하는 시간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진공의 상태가 틀려져요. 40초 동안은 진공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래야 고기가 신선하게 가되니까. 이렇게 진공이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면 공기가 들어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냉동실에? 그렇죠. 아. 냉장실이죠. 그렇지. 세제가 닿거나 물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야. 이거를 드셔보시죠. 이건 뭐예요? 시래기. 시래기인데 보통 시래기를 반찬으로 쓰려면 무 이제 위에 무청이라 그러잖아요. 무청이 껍질이 되게 질겨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질겨서 보통 반찬을 쓰려고 하면 일일 손으로 뱉기는 작업이거든. 아. 그래서 집에서 엄마들은 수고스러워도 하는데 식당의 반찬은 대량이라서 안 하지. 근데 이제 우리 집은 그거를 손으로 일일이 벗겨가지고 반찬을 이제 이거를 계속 내주세요? 겨울에 계속 나오지. 겨울에. 고기하고 어울리는 김치는 갑각류 생새우를 많이 갈아 넣어야 돼요. 이게 요번 김장 담글 때 한 70근 정도 갈아서 넣는 거고, 바로 김장 담그고 난 다음에 1도씨 저온 창고로 직행을 해서 아주 저온에서 서서히 익혀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절쯤에 꺼내는 이 김치가 8월달까지 먹거든요. 김치만 따로 사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맛있어. 김치 진짜 맛있어. 살치는 코에서 총 3군데 붙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등심에 붙어 있는데 등심의 윗등심 쪽에 이 살치가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니까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중간에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갈비 위에 3군데 붙는데 그 갈비 위에 붙었을 때를 갈비 본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심에 붙어 있는 거를 등심 살치, 그래서 갈비에 붙은 그 본살을 갈비 살치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중간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되게 얇아. 그래서 어디 가서 살치라고 드셨는데 너무 얇고 조각조각 찢어져 있다 하면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던 살치인 거예요. 근데 그 세 개가 다 맛이 조금씩 달라요? 틀리고, 중간 브릿지는 좀 살치로서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거는 얘가 제일 부드럽고, 갈비에 붙은 거는 식감이 갈비 식감이 살짝 있는데 마블링은 진짜 좋죠. 자, 이 상태에서 소금만 찍어서 살짝 소금만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떠서. 와, 엄청 부드러워요. 입에 씹자마자 그냥 오늘 등심하고 살치를 제가 구워드릴 건데, 등심을 먼저 굽는 이유가 있어요. 부드럽죠, 마블링 좋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맨 나중에 먹어야 더 맛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한우는 굽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 불이 한 630도에서 50도라 그랬죠.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먼저 구워요. 마블링이 적은 고기를 나중에 불이 약했을 때 굽는 거예요. 그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불이 약할 때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굽게 되면 기름이 맛있게 익는 게 아니라 기름이 줄줄 흘러요. 그래서 살치를 드셨는데 너무 느끼하다는 느낌을 받은 이유는 불이 약할 때 구웠어요.
불이 셀 때 구우면 살치가 덜 느끼해요. 특히 한우는 굽는 순서 되게 중요하고 불의 온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드셔야 될 타이밍이 중요해요. 요걸 한번 드셔보자고요. 지금 구운 거를. 색깔이 이거 미쳤다. 오, 색깔 미쳤어. 진짜 부드럽네요.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어요. 이게 위에 기름기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느끼한 기름 맛이 아니에요. 이게 확실히 불의 세기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거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이거보다 만약에 불이 약하면 진짜 기름이 떨어지는, 그때 그 기름이랑 지금 기름의 맛이 좀 달라요, 많이. 그러니까 저희 집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정육식당은 손님들이 직접 구워 드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불 온도에 따라서 어떤 온도에서 어떤 부위를 구워 드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지금 요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지금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손님들은 대화를 하시다 보면 이 센 불에서 고기를 태워요. 근데 저희는 고기만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살짝 볼 수는 있어도 고기를 뒤집지 않아요. 한우는 특히 한 번 뒤집어서 구웠을 때하고 두 번 뒤집었을 때 맛이, 육질의 식감이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제가 한 번만 추천드릴게요. 고기를 좀 위에 있는 거는 좀 작게 썰은 거고 요건 좀 크다는 거죠. 요 고기일 때 사실은 맛이 완전히 틀립니다. 요 고기를 지금 소금 찍어서 한 입 가득히 한번 드셔보시죠. 자, 이게 보면 크기가 한 1.5배 정도 커요. 한 2배는 아니고 한 1.5배 정도 큰데. 오,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소금에 찍는 게 가장 맛있어요, 지금 먹어보니까. 와, 차이가 되게 크네요. 이게 크기는 1.5배인데 육즙이 거의 2배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 고기 드실 때 두세 개씩 막 쌈에 올려서 드시는 분들은 이거에 되게 만족감이 크실 것 같아요. 안에 꽉 차 있는 육즙이랑 그리고 부드러움은 똑같아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작게 먹는 편인데 이거는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네요. 고기에 관련된 거 알려주시니까 약간 오마카세 온 것 같아요. 맞아. 붙어 있는데 지방선을 따라서 다른 부위예요. 그러니까 요 부위를 나눠줘야 돼요. 한우 먹을 때 집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 구우면 그냥 우리 눈으로 아 익었다 그때 딱 드시는 거예요. 근데 같이 구워버리게 되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과하게 익거나 하나가 덜 익은 상태에서 먹게 돼서 한우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우는 굽기 전에 다 이렇게 손질을 미리 손님 테이블에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가게 단골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새우살. 새우살 모양으로 돼 있을 때 아 꽃등심이구나, 새우 모양일 때는 꽃등심이다 보시면 되죠. 따로 구우면 얘가 가장 제대로 익었을 때 드시는 거하고 알등심이 제대로 익었을 때 드시게 되는 거하고 틀려요. 한우는 무조건 따로 구워서 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부드럽기는 살치살만큼 부드럽다. 그런데 맛이 틀려요. 얘는 굉장히 담백해요. 느끼하지가 않아요. 근데 새우살만 따로 이렇게 파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만을 부위로 본다면 한우 전체 부위 중에서 제일 비싼 부위가 요 부위인 거죠. 요 고기를 드셨을 때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해요. 인생 고기를 드신 거다.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소고기는 잊어버리셔도 될 만큼 정말 특별한 맛이 바로 이 새우살. 근데 전문가가 굽는 거하고 다르지 않냐? 아니에요. 딱 봤을 때 아 익었네 그럼 돼요. 근데 같이 구워버리면 하나는 과하게 익거나 하나는 좀 덜 익거나. 알등심 기준으로 본다면 얘가 과하게 익어서 그래서 새우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소금이 제일 좋습니다. 소금만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색깔 봐. 와, 색깔 빛나잖아. 막 색깔이 빛나. 이거 진짜 맛있을 거야. 이거 보이지? 기름이 아니라 눈물이야. 맛있어서. 와,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입에 씹자마자. 그리고 육즙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위에 기름기가 있는 게 너무 부드럽고 기름기가 많이 느끼하지. 요게 알등심. 우리 고기 먹다가 딴 데 가서 먹으면 그 집 맛있었어만 기억나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기억이 안 났다가 다시 와서 딱 먹어보면 와 이거구나. 이게 뭐냐면요, 이 고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등급이에요. 좋은 사람과 정말 맛있는 고기를 드시고 싶을 때는 등급을 찾으셔야 돼요. 정육식당에서 등급이란 손님 테이블에 나왔을 때 등급 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된다. 라벨이 없으면 손님은 내가 시킨 중량이 맞나? 내가 시킨 등급이 맞나? 의구심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손님일 때 옛날에 그랬거든요. 소고기는 이력제가 완전히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라벨이 붙어 있는 바코드만 앱으로 찍으면 아 내가 먹는 게 몇 등급. 요즘에 마트에 가서 고기 살 때도
이거 다 앱으로 확인하고 사시거든요. 이게 언제 도축했는지 유통기간도 대충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만의 비기인데 이 소가 몇 킬로짜리였는지. 왜냐하면 구이용 소고기에서 도체 중량이라고 말하는 소고기의 무게가 굉장히 맛에 영향을 줘요. 저만의 알고 있는 영업 비밀이어서 딱 고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와, 때깔 봐. 색깔 봐. 알등심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되게 고소해요. 고소한 건 이게 제일 고소한 것 같다. 고기 구울 때 요령 하나 알려드리면, 만약에 이 경우에 불이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불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고기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이렇게 숯에 재가 덮여가지고 요 재를 톡톡 쳐서 떨구면요,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갑니다. 좀만 털어줘도 온도가 다시 살아나요. 지금 굽는 부위는 윗등심이고요. 네, 보통 이제 등심 중에서 윗등심은 제일 떨어진다? 아랫등심, 꽃등심, 윗등심이 있으면 윗등심에 살치를 끼고 나면 나머지 등심은 꽃등심이나 아랫등심에 비해서 맛이 떨어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툭불 넘버 나인은 그렇지 않아요. 툭불 넘버 나인은 윗등심도 맛있어요. 아주 목 쪽으로 가는 고기는 질길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등심을 끝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등급인 거죠, 등급. 윗등심 부분은 살치 빼놓고 나면 마블링이 좀 적은 편이죠. 물론 툭불 넘버 나인은 마블링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안심 좋아하는 분들, 좀 담백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윗등심이 훨씬 더 좋다라고도 얘기하세요. 자, 윗등심이라고 하네요. 윗등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다. 이거 제일 떨어지는 데라고 하셨는데도 엄청 맛있네요. 마블링의 고소함은 아까 꽃등심에 비하면 떨어지는 건 맞죠. 그렇게 질기거나 그렇진 않아요. 엄청 부드러워요, 이것도. 튀김이 아니라 식감이 탄탄해. 일단 전혀 느끼하지가 않아서 되게 좋아요. 먹어. 근데 저는 튀김살보다 윗등심이 아, 그래요? 너무 맛있다. 그거 먹으면 코 잘려. 지금 여기 보시면 고기를 굽는 동안 연기가 살짝 올라갔다 사라지잖아요. 보통 고깃집에 후드를 설치할 때 실내에서 쾌적하게 만들려면 연기를 세게 빨아당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연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열기도 같이 빼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져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서 살짝 연기가 올라왔다가 내려가도록 한 거예요. 열기가 덜 빠지게 하려고. 한우를 굽는데 온도가 이제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나가는 양을 거의 반으로 줄였어요. 열기가 안 빠져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야외에서 먹는 고기가 왜 좋으냐면 열기가 온전히 위로 올라오잖아요.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야외에서.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고기가. 고기가 연기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그만큼 고기 굽는데 필요한 열이 손실된다는 거죠. 진라면인데 양념은 저희가 한 거고요. 라면에 있는 정제염이 싫어서 천일염이 들어가 있는 고추장, 쌈장, 스프는 절반만 들어갔어요. 라면 맛이 나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한우가 저희가 지금 부위용으로 파는 툭불 넘버 9이에요. 오, 양 맛있다.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요. 숯불 한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물이 찌개 국물 같아요. 되게 깊고요. 맛있냐. 짜라짜라짜. 짜라짜라. 짜라. 되게 푸짐하다. 와, 잘 담았다. 잘 담으셨어. 예쁘죠? 미쳤어. 아니, 사장님이 잘 담으셨어. 와, 맛있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그리고 차돌된장찌개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이건 약간 구운 것처럼 식감이 약간 쫄깃함이 있어요. 네, 장사 처음이죠, 제가. 그냥 사업하다가 한 40살 때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업은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정성을 들여도 늘 경쟁자들의 변수가 생기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장사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고객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면 과연 그 고객이 변할까? 장사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장사하면서 저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고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장사를 시작했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를 한 달 만에 맞아서
건강 한우리라는 이 명칭은 저희 직원이 정했어요. 한우라는 주 메뉴가 있죠. 거기다가 건강 한우리 해서 이 가게는 메뉴에서 식재료 모든 거에서 건강을 소재로 소비자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만드는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호가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 마음 앞으로 변치 않으려고 사업 마인드로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손님에게 나가는 식기들, 저희는 초음파 세척기를 처음부터 썼습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설거지하는데 편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초음파 세척기는 세제를 쓰지 않죠. 가족들이 오시다 보면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식기 세척에 세제를 썼다면 그게 완벽하게 제거가 됐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어요. 초음파 세척기는 세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릇 식기에서부터 건강을 생각했다라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고기보다는 제가 만들고 있는 소금에 더 자부심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약소금 만드는 방식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고요. 고기는 사실 아무리 높은 등급이지만 돈을 많이 주면 사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금은 인간의 건강과 굉장히 직결되는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희 소금은 일단 신안에서 5년간 간수 뺀 소금이고요. 그 소금을 가지고 와서 물로 씻습니다. 물로 2번을 세척을 하게 되면 제가 씻었을 때 기준으로 소금이 한 65%가 소실되고 없어져요. 남은 35%를 800도 이상의 열에서 굽는 거예요. 구우면 고운 소금으로 다 터져요. 그 소금을 만들어서 등급 좋은 한우를 거기 찍어 드시는 것, 좋은 소금을 먹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요. 된장찌개에 촌된장 쓰고 있거든요. 손끝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재래식 된장입니다. 재래식 된장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손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들 담았고요. 기름도 재래식 전통 방식으로 압착식으로 짠 기름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들이 고객의 건강을 염려하는 가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자연 속에 있어요. 청계산 맑은 숲 속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게 처음 만들 때 아주 좋은 맛있는 한우를 이 사람하고 먹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한 가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비어있는 가게 인수할 때 족구장이 2개 있었어요. 그 족구장이란 게 단체 손님을 모시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없앴어요. 왜냐하면 가족 단위, 연인 단위, 친구 단위 이렇게 소규모 그룹이 와서 식사하시는데 족구하고 있는 그런 소음이 함성 이런 것들은 자연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방해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찾아가고 싶은 곳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 뒤에는 적송이라는 보통 산에서 보기 힘든 소나무가 있어요. 적송이 있다는 얘기는 문화재와 관련된 거거든요. 진선군 묘소가 주차장 뒷마당 쪽에 있습니다. 아침 저녁을 바라보면 아 내가 참 좋은 곳에서 가게를 하고 있구나를 스스로도 느끼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와 보시면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저희 가게가 있다. 맛있는 음식은 더불어 덤입니다.